이건 어떻게 청약하시나요? 저는 케이크는 해볼까 싶어요. 물리는 제가 물리는 겁니다. 김원전 씨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IPO 하는 기자들의 이지현, 권효준, 김인경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공모주를 IPO만 전문적으로 다룬 저희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주요 공모주에 대해서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유튜브 채널에 주토피아에서 실시간 경쟁률 중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 다음 주목해야 할 공모주는 어떤 게 있느냐는 좀 질문이 있었어요. IPO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 또 권효준 기자가 이번에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일정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청약이 28일부터 진행되는 열처리 솔루션 기업 원준입니다. 원준은 다양한 소재에 어떤 높은 열과 가스를 가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가공해주는 기술인 열처리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준 하면 저는 김원준 씨가 생각나요. 김원준 씨 혹시 아시나요? 모두 잠든 후에라는 그 명곡을 모르시나요? 저는 압니다만 효준 아니요, 기자는 저 알아요. 그 잘생기신 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아닌 거죠? 네네,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열 처리에 필요한 장비인 어떤 산업용 로, 그러니까 화로할 때 로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용 로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잠재력이 높이 기대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케이카 많이 광고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거 많이 보셨을 그게 텐데. 케이카군요? 네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케이카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케이카의 원래 모태는 SK 엔카에서 시작된 기업인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모펀드 중 하나인 한행컴퍼니에 매각된 이후에 또 조이렌터카라는 기업도 이렇게 흡수 합병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케이카가 되게 독특한 점은 보통 중고차 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고 산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큰 상품이잖아요. 근데 케이카는 이 판매자로서 이렇게 중고차를 직접 사들인 다음에 그걸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해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차를 보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3D 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도 후에 3일 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책임 환불제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많이 신뢰를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중고차를 거래하려면은 중개인 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좀 추천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회사가 사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환불도 해주고 좋네요. 코로나 시대에 또 비대면으로 볼 수 있게 3D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거를 제공을 한 게 사실 직원들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직원분들도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도 되게 자신 있게 추천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구매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환불이 되는 비중도 되게 적은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혹시 내가 속아살까라는 그게 항상 걱정인데. 여기는 그런 걱정 없겠네요. 회사에다가 항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게 신뢰가 중요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좀 중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10월 중에서는 핸드백이나 이런 거를 위탁 생산하는 ODM 업체인 스몰리 액세서리 컬렉션이 상장을 위해서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또 추가 정정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카카오페이도 10월 안에 일단 청약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여기 엄청난 기업이던데 보니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위탁 생산을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B2B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통계를 내준 게 있는데 생산량을 보면은 거의 1년에 소비되는 그럼 명품 핸드백 10개 중에 하나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의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OEM 아니고 디자인까지 여기서 다 해가지고 완제품을 거의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나 어떤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명품 업체들이랑도 굉장히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보복 소비라는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보복 소비나 일단 뭐 명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성장이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보복 소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또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 원준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공모가가 그 봤는데 최희망 공모가 상단이 6만 원이더라고요. 네. 이게 현대항공, 중공업 거의 수준이에요, 공모가가. 네. 그래서 이게 그냥 52,000원에서 6만원으로 밴드를 형성을 했는데 네. 이게 높아 보일수라면 높아 보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근데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입지가 확고하고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를 많이 다져왔습니다. 이미 2019년에 선제적으로 중국 법인을 설립했고 또 작년에는 미국 법인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독일의 어떤 열처리 전문 기업인 ETS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또 폴란드에까지 생산 법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보다는 글로벌에서 입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8억 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를 많이 결정을 했는데 그럼 최근에 투자를 결정하고 증설을 결정할 만큼 그걸 따라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공모 투자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해야 되나요? 이게 10월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기가 가진 자산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종목으로 내가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될지 그 업종의 성격은 되게 다르잖아요. 케이카나 원준이나 뭐 시몬드 같은 게 좀 더 뒤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전략을 잘 짜서 갈 것 같은 종목한테 좀 이게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니까 조금 쏠리네요. 네, 이게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게 열 처리를 가공하는 그런 기술 자체는 2차 전지 말고도 어떤 뭐 수소 연료 전지나 아니면 뭐 탄소 소재나 이런 쪽으로 확장성도 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이외에 뭐 다양한 친환경이나 첨단 산업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들여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깃해지네요, 또. 솔깃해지네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것들이 좀 있는데 솔깃해지네요. 야. 그 실시간 중계 청약 경쟁률 하면서 K카도 중계하시나요? 라는 사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가 8천억에서 1조 이상 하는 것들만 사실 중계를 하고 좀 이제 화제 종목 이런 걸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것도 되게 관심이 커져가지고 게다가 카카오페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이 K카에 대해 좀 쏠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중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K카 한번 좀 더 봐주시죠. 네, 일단 K카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6월부터 그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 군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계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자 이런. 그러니까요. 그 눈치 작전이 엄청나요. 근데 첫날에는 되게 그렇죠. 청약자 계좌 수가 많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에 확 쏠리다가 둘째 날 되면 사실은 다들 경쟁률 보고 조금 있는 데 들어가시니까 비슷비슷하게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개하는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표 주관사가 NH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국내 청약이 불가하죠. 그리고 또 인수단에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서라도 네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한 곳을 골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어떤 뭐 눈치 싸움이나 이런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청약하시나요? 저는 케이카는 해볼까 싶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 케이카가 이제 피어 그룹으로 내놓았던 카바나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고차의 아마존 시장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는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보복 심리까지 맞물리면은 사실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잖아요. 못 믿고 결국 아는 사람의 뭐 사촌의 누가 중고차 딜러다 뭐 이러면 맞아. 그런 그 남인데 굳이 생각하면 남인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따지려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AS를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투명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중고차는 또 새 차보단 중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첫 차는 중고차다 뭐 이래서 기본적인 수요도 있고 하니까 좀 성장 가능성은 꾸준히 나타날 것 같은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인경 기자 믿고서 한번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죠. 김인경 기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물리면 제가 물리는 겁니다. 네, 저도 수없이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 사실 100조 기업이 나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받은 건데 늦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증권거래소에서 아니구나 한국거래소에서 그 예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 심사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네, 일단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시점은 지난 6월입니다. 근데 뭐 보통 뭐 이상이 없고 뭐 이렇게 추가적인 정정이나 이런 게 거치지 않는다면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내고 그다음에 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 그 GM의 리콜 관련해가지고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GM의 그 볼트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관련해서 리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LG 쪽에서 좀 배터리를 납품을 했던 게 결함 문제가 아무래도 좀 불거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리콜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규명에 따라가지고 그 LG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좀 회사의 실적에 좀 불확실성인 그런 요인이고 굉장히 큰 일회성 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어려우면은 그에 따른 기업 가치의 측정도 어려워지고 또 향후 실적의 전망에 대한 거를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장 일정일까지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연되면서 공모가도 조금 내려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실적 추정치나 이런 거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의 위험 쪽에서 뭐 소송 걸려있는 거나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증권신고서에.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은 10월 중에 연내 상장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게 공식 회사의 입장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기사를 썼었는데 도대체 왜 늦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회사 측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제 거래소 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회사 측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낸 서류가 어마어마해서 그걸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다. 양이 많아서? 응, 양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서류가 더 많아졌겠죠. 추가 제출한 서류들이. 네. 올해 내에 정말 상장할 수 있을지 조금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튼 LG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내에 상장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올해 내에 상장 가능한지 저희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또 영상 준비가 되면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케이카는 9월 30일과 10월 1일에 공모주 일반 청량을 진행합니다. 주토피아에서 실시간 경쟁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